네, 안녕하세요. 원더톡톡 낭독 방송 북소리. 오늘 벌써 10번째 시간입니다. 훌쩍하네요. 마이크가 너무 좋아서 저의 또 지인 수가 푸푸푸 하는 소리가 난다고 하네요. 그걸 방지하려면 앞에다가 뭘 대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언제쯤이면 그런 걸 대면서까지 방송을 할 날이 있을까요? 그런 날이 모쪼록 생기기를 바라면서 오늘 읽을 제목이 자는 얼굴이네요. 가끔 저의 반려인이 짓궂게 저의 자는 얼굴, 아주 그냥 미운 얼굴들을 찍어 놓곤 합니다. 저도 복수하듯 그의 미운 얼굴을 남겨놓으려고 찍으려고 하면 그때 그 자는 때가 자는 얼굴이 제일 평안하게 보이더라고요. 이쁘진 않지만 어떤 때는 그 하루 동안 있었던 피로가 다 젖어서 녹아드는 그 얼굴이 제일 편안해 보이고 어떤 때는 이쁘기조차. 엄마들 애기들 잘 때 보면 그런 마음 든다고들 하더라고요. 잘 때라도 그렇게 편안히 자면 참 좋겠다. 제 친구들은 요즘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잠이 보약이거든요. 저희 나이대쯤 되면 모쪼록 편안하고 건강한 수면 생활 이어나가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조심스럽게, 목소리가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는 얼굴. 집 밖에 모르는 부모님은 특별한 날 가끔 외식을 하는데 그때 가는 식당은 거의 정해져 있다. 서울 쌍문동의 어느 불고기집이다. 나는 이제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이 되었지만 1년에 몇 번은 부모님과 맛있게 먹는다. 간단한 효도라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작년 어버이날에도 이 불고기집에 갔다. 어머니 백기녀 씨는 야무지게 고기를 굽고 아버지 신중택과 나는 맥주를 마신다. 이런저런 대단할 것 없는 말들을 나눈다. 고깃집 특유의 흥과 기운 속에서 세 사람의 목소리는 조금 높고 크다. 그렇게 나누는 대화 중에 어머니 백기녀 씨는 언제나 아직도 아버지 신중택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말을 한다. 가끔 술 먹고 속 썩여서 그렇지 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네 아빠를 정말 사랑해. 가끔 옆에서 자고 있는 거 보고 있으면 그렇게 안 됐고, 자고 있는 걸 보면 불쌍하다는 말은 아버지 신중택이 나랑 있을 때 자주 하는 말이기도 했다. 나는 부모님 댁에 갈 때마다 아버지 신중택과 밤 늦도록 TV를 보면서 술을 마셨다. 당시 개그 콘서트나 코미디 빅리거 같은 코미디 프로그램을 몰아보면서 대화 없이 낄낄거리며 술을 마실 때도 있었고, 축구 경기를 보면서 목이 쉴 만큼 고함을 칠 때도 있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철학적인 이야기를 나누거나 선거철 후보들의 토론회를 보고 나서 각자의 정치적 신념을 말하고 듣느라고 동이 틀 때까지 마시기도 했다. 아무튼 우리 둘은 TV를 되는 대로 틀어놓고 그것을 소재 삼아 맥주를 마시며 얘기하는 걸 좋아했고, 그때마다 어머니 백기녀는 소파에 들어 누워
우리의 대화에 몇 번 참견을 하다가 먼저 잠이 들었다. 그러면 신중택은 자고 있는 백기녀를 물끄러미 보다가 꼭 그런 말을 했다. 네 엄마 자고 있는 거 가만 보고 있으면 그렇게 안 돼 보인단다. 한 몸처럼 같이 잠이 들고 같이 눈을 뜨던 연애 초반을 지나며 이종수와 나는 다른 일을 하다 제각각 잠이 들 때가 많아졌다. 방에서 글을 쓰다가 거실로 나와보면 플레이스테이션을 하던 이종수가 헤드셋을 쓴 채 잠이 들어 있었다. 거실에서 고양이들과 놀아주다가 슬슬 잘 준비를 할까 하고 방에 들어온 이종수는 책을 읽다가 잠이 든 나를 발견했다. 그 모습은 예쁘고 멋지기보다는 눈을 뜨고 침을 흘리고 괴상한 포즈일 때가 많았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자는 모습을 놀리면서 자주 놀았다. 자신은 절대 코를 골지 않았다는 이종수에게 내가 전날 녹음한 코 고는 소리를 들려주거나 내가 보통 표본실의 개구리 같은 모양새로 잔다는 것도 알아가면서 말이다. 그리고 그 시절은 슬그머니 끝나버렸다. 이종수는 불현듯 생각난 것처럼 어제 신수진 자는 모습 정말 대박이었는데 라고 말하고는 그만이다. 나 역시 이종수의 자는 모습을 두고 놀리는데 흥미를 잃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언제부터였는지 이종수가 우스꽝스럽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웃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슬퍼지는 쪽에 가까워졌다. 이종수의 자는 얼굴을 바라보고 있다가 소리 죽여 울 때가 가끔 있다. 입을 약간 벌린 채 속 편하게 자고 있는 그 모습이 정말이지 죽음의 얼굴과 닮아있기 때문이다. 이종수가 죽게 되면 이런 얼굴일까? 영문도 모르고 고나게 자고 있는 얼굴 앞에서 그런 생각을 하며 혼자 청승맞은 예행을 하다 보면 지금의 초초분분이 얼마나 지극하게 소중한 것인지 이런 귀한 시간을 마냥 흐르게 두고서 바보 같은 얼굴로 잠들어 있는 이종수가 얼마나 연약하고 가여운 존재인지 절절하게 느껴졌다. 이종수는 이제 개다리춤을 추는 듯한 모습으로 자고 있는 나를 봐도 컥컥거리면서 웃는 일 없이 그저 덤덤하게 다리를 모아주고 이불을 다시 제대로 덮어주고 이마 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준다. 가끔 안쓰러운 사람 앞에서 낼 법한 탄식을 하면서 이마에 입을 맞춰줄 때도 있다. 나는 그때마다 어렴풋이 잠을 깨지만 눈을 감은 채로 다만 이종수도 나의 자는 얼굴을 옛날과는 다른 마음으로 대하게 되었나 보다 짐작한다. 사랑하는 타인의 자는 얼굴을 바라보며 단순히 웃기다거나 평화로워 보인다거나 하는 것을 넘어 연민을 느끼게 되는 것은 왜일까? 김소연 시인은 마음사전이라는 책에서 연민이라는 감정을 사무치는 동질감에서 오는 것으로 본다. 너와 내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이 정말 믿어짐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너의 자는 얼굴은 나에게 거부할 수 없는 비감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일까?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말을 매일 실감하며 요즘을 지낸다. 명상센터에서나 할 법한 말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사실은 매일 아침 양치질하며 명심해야 할 생활의 당부라는 걸 깨달았다. 모하고 뜬구름 잡는 비유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것처럼
군더더기 없이 명백한 연상 같은 말이라는 것도 위아드 월드식의 낭만이 아닌 살벌한 경고의 말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1시간도 못 주무신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1시간보다는 더 잔다 라고 대답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보면서 나는 그녀의 1시간 남짓 자는 얼굴을 무심코 떠올렸다. 의료진들의 수척한 얼굴에 나 있는 보구 자국을 보면서는 저 자국은 너무나 깊어서 자는 얼굴에서도 내내 사라지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사람 하나 없는 빈 가게에 유니폼을 입고 우두커니 앉아있는 얼굴을 스쳐 지나갈 때, 문 앞에 택배 박스를 놓고 가는 얼굴을 볼 때, 약국에서 매일 마스크를 나누어 주는 형광옷을 입은 채 거리를 쓸고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 구호 물품을 준비하는, 기꺼이 현장으로 봉사를 자진해가는 얼굴을 볼 때, 저 얼굴들이 마스크를 시원하게 벗고 두 눈을 자연스럽게 감고 미간의 긴장도 풀고 코를 풀기도 하면서 자는 모습을 생각했다. 바이러스와 사투하고 있던 이탈리아의 노 신부가 자신의 산소 호흡기를 젊은 환자에게 양보하고 숨졌다는 기사를 읽었을 때도 나는 그 신부님의 자는 얼굴을 떠올렸다. 세계 최연소 사망자라고 하는 미국 코네티컷의 생후 6주 아기에 대한 기사를 읽었을 때도 아기의 조망만 했던 자는 얼굴을 생각했다. 나와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자는 얼굴을, 그 나약한 존재들을 떠올려 보면서, 그리고 그렇게 연민에 취한 채 아늑한 잠자리에 드는 나의 팔자 조음에 치를 떨면서 매일 잠이 든다. 며칠 전에는 눈을 뜨자마자 어마어마한 무력감이 느껴져 오전 내내 일어나지도 않고 침대에 누워 눈만 껌뻑이고 있었다. 그때 위아래에게 문자가 왔다. 나는 왜 이렇게 타인의 불행에 쉽게 흔들리는 걸까? 조금 뒤에는 위고 출판사 대표 친구 조소정에게 문자가 왔다. 과연 언제까지 이럴까? 이후엔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 내가 시도 때도 없이 자는 얼굴을 생각하며 지내고 있는 것처럼 모두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씩을 견디고 있다. 다들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나는 친구 위아래와 조소정의 자는 얼굴을 상상하면서 가만히 궁금해졌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